매일 집에 두고도 버려온 그 얇은 껍질 하나가 사실 여러분의 뇌를 16주 만에 바꿀 수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분명히 뭔가 하려고 일어났는데 막상 그 자리에 서면 뭘 하려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그 순간. 손주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몇 번 들은 이름이 혀끝에서 맴돌기만 하고 입 밖으로는 끝내 안 나오는 그 순간. 그때마다 나이 탓이겠지, 어쩔 수 없지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뇌로 가는 혈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손주 이름만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들까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압니다. 비싼 영양제 사봐도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고 좋다는 건 다 챙겨보려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그 답답함 저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의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같은 고민하시는 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홍삼에 몇십만 원, 오메가 영양제에 몇만 원.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보려다 보니 한 달 영양제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장 정리를 하다 발견한 거예요. 한참 전에 사다 놓고 까맣게 잊고 있던 땅콩 봉지 하나. 몰라서 안 먹은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무시했던 거죠. 싸고 흔한 거니까. 그냥 심심할 때 집어먹는 거니까. 그런데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를 들여다보고 나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뇌와 혈액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혹시 봄철 시골 논두렁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모내기 철이 되면 논두렁 사이로 물을 대잖아요. 그 물길이 어딘가에서 막혀 있으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논이 말라버립니다. 씨앗 탓이 아닙니다. 물이 안 흘러서 그런 거예요. 우리 뇌가 꼭 그렇습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2%밖에 안 되는 작은 기관인데 우리가 숨 쉬는 산소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그만큼 혈액이 쉬지 않고 흘러야 제대로 작동하는 기관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뇌로 가는 그 물길이 조금씩 좁아집니다. 깜빡깜빡하는 것,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말이 혀끝에서 맴도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그 신호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길을 다시 트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땅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인데요. 아미노산이 뭔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단백질의 기본 재료 중 하나예요. 이 아르기닌이 몸 안에 들어가면 산화질소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 벽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좁아졌던 논두렁 물길을 다시 트는 거예요. 실제로 효과가 있냐고요? 네덜란드의 한 대학병원 연구팀이 60세부터 75세 사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매일 껍질째 볶은 땅콩을 2줌씩 16주 동안 드시게 한 뒤 뇌를 정밀 촬영 장비로 찍어서 전과 후를 비교한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뇌 전체로 가는 혈류가 늘었고 특히 판단과 집중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습니다. 전두엽이 어디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지 생각하고 결정 내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기억을 저장하는 측두엽에서도 혈류가 늘었고 단어를 외웠다가 나중에 다시 떠올리는 기억력 검사에서도 점수가 올랐습니다. 4개월입니다. 약을 드신 게 아닙니다. 매일 땅콩 2줌씩 드신 결과입니다. 물론 이 연구 하나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방향을 가리키는 대규모 연구들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5만 명 이상을 7년 넘게 추적한 영국의 연구에서도 매일 견과류를 드신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낮게 나왔거든요. 한 나라, 한 연구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연구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고기 얼마나 드세요? 이빨이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잘 안 되고 기름진 음식이 속을 불편하게 하고 60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고기 드시는 횟수가 줄어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고기에는 나이아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나이아신은 비타민 B3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에 꼭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이 나이아신이 몸 안에 들어가면 뇌세포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 연료를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뇌세포 배터리 충전기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이가 들면 이 배터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배터리 다 된 휴대폰이 자꾸 꺼지듯 뇌세포 배터리가 방전되면 뇌가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기억력이 흐려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이것과 연결이 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600명 이상을 5년 넘게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나이아신을 충분히 드신 분들이 거의 드시지 못한 분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낮게 나왔어요. 이미 인지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한 분들에서도 나이아신을 충분히 드신 분들은 저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렸습니다. 고기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어디서 나이아신을 보충하면 될까요? 땅콩 한 줌, 그러니까 30알 정도의 하루 권장량의 20% 이상 되는 나이아신이 들어있습니다. 2줌이면 40% 이상이에요. 씹기도 편하고 소화도 부담 없고 가격도 착합니다. 저는 땅콩을 어르신들의 뇌세포 충전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번엔 땅콩 드실 때 아마 대부분 하고 계실 행동 하나 이야기해 볼게요. 겉껍질을 까고 나서 알맹이에 붙어있는 얇고 갈색인 속껍질. 혹시 그것도 습관적으로 벗겨서 드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쓴맛도 좀 나고 치아 사이에 끼기도 하고 귀찮으니까 벗겨버린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정말 큰 손해였습니다. 그 얇은 갈색 껍질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항산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녹슬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성분입니다. 쇠가 산소를 만나면 녹슬듯 우리 세포도 오랜 시간 노출되면 조금씩 손상됩니다. 그 손상을 막아주는 게 항산화 성분이에요. 특히 속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는데요. 붉은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것으로 유명한 항산화 물질로 심장 건강과 노화 방지에 좋다고 알려져서 영양제로도 따로 팔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성분이 땅콩 속껍질에도 들어있어요. 그 쓴맛이 싫으셨던 분들, 이제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쓴맛 자체가 몸에 좋은 성분이 있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습니다. 브로콜리도 쌉쌀하고 녹차도 쌉쌀하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세대는 불편하면 포기하고 비싼 것만 찾아다닌 적이 참 많았잖아요. 이제 조금 바꿔봐도 좋겠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속껍질째 드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땅콩이 아무리 좋아도 잘못 관리된 땅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곰팡이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인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성분입니다. 1급 발암물질이란 담배처럼 인체에 암을 일으킨다고 과학적으로 확인된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이 물질이 견과류와 콩류에서 주로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땅콩이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특히 취약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이 독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볶아도, 아무리 삶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조리 과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관리를 잘하면 됩니다. 이 곰팡이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빠르게 자랍니다. 우리나라 여름이 딱 그런 조건이에요. 구입한 땅콩은 개봉 즉시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냉동 보관도 좋아요. 냉동해도 맛은 거의 변하지 않고 드시기 전에 꺼내두면 금방 먹기 좋아집니다. 그리고 드시기 전에 한 번씩 살펴보세요. 검은 점이 있거나 기름진 반점이 보이거나 평소와 다른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한 입 깨물었을 때 몹시 쓴맛이 난다면 그 알뿐만 아니라 같은 봉지에 있는 것들도 버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땅콩 한 봉지값보다 우리 몸이 훨씬 소중하지 않습니까?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도 건강을 지키는 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약 드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60대 이후에는 이 세 가지 중 하나쯤은 드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당연히 걱정이 드시죠. 이거 먹어도 될까? 내 약이랑 부딪히는 거 아닐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루 한 줌 정도는 드셔도 됩니다. 오히려 약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고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죠. 땅콩의 아르기닌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같은 방향이에요. 당뇨약은 혈당을 조절하는 약인데요. 땅콩은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이고 식이섬유와 단백질, 좋은 지방이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지혈증약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이죠. 땅콩의 불포화 지방산과 나이아신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물론 드시는 약의 종류와 용량, 건강 상태는 다 다르니까요. 새로운 음식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하실 때는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선생님, 요즘 땅콩을 매일 한 줌씩 먹는데 괜찮을까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귀찮은 게 아니라 내 건강을 내가 직접 챙기는 적극적인 태도예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땅콩 2줌씩 꾸준히 드시면 뇌로 가는 혈액이 늘어나고 기억력에 도움이 된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핵심 성분은 혈관을 넓혀주는 아르기닌이고 비타민 E와 엽산이 함께 작용합니다. 둘째, 고기를 잘 못 드시는 어르신들에게 땅콩은 뇌세포 배터리를 채워주는 나이아신을 보충할 수 있는 좋은 대안입니다. 대규모 연구에서 나이아신 섭취가 많은 분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크게 낮게 나왔습니다. 셋째, 속껍질은 절대 벗기지 마세요. 그 얇은 갈색 껍질에 알맹이보다 훨씬 많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쓴맛이 나도 그게 바로 몸에 좋은 성분의 신호입니다. 넷째, 구입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세요. 검은 점, 기름진 반점, 이상한 냄새가 나는 알은 아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곰팡이 독소는 열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드시는 분들도 하루 한 줌 기준으로는 드셔도 됩니다. 다음 진료 때 주치의 선생님께 한마디 여쭤보시면 더욱 안심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미 땅콩을 꾸준히 드시는 분도 계실 테고
오늘 처음 이런 내용을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땅콩을 드시는 방법이 따로 있으셨는지, 아니면 속껍질 벗기고 드셨던 경험이 있으신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